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축구가 또 많죠. 올림픽 축구 뭐 3차 3차 플러스 그다음에 배구 그다음에 농구 올림픽 그다음에 물보는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원래 이렇게 있는데 또 챔스도 있지. 챔스 축구도 있죠. 그래서 뭐 종목이 많아요. 영상에는 뭐 올림픽 축구랑 챔스 축구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경기 이제 3차전 뭐 마지막이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또 많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찍는데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다. 오늘은 진짜 고민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좀 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고민을 진짜 1도 안 했다. 분석하면서 요거 가야지 끝났다. 아무튼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독일 대 이제 코트디인데, 이 조 일단은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브라질 4점, 그 다음에 뭐 골득실은 플러스 2 이렇게 적을게요. 코트디 4점, 그 다음에 독일 3점, 그 다음에 사우디 마이너스 2. 너무 점수를 안 적어뒀네 얘는. 빵점. 자, 일단은 독일 참고로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독일이 C조죠. C조. C조인데, 여기 C조는 여기가 C조가 아니라 여기 조랑 이제 C조에 1위랑 뭐 2위랑 이제 맞대결을 하죠. 여기서 1위 팀이 C조 2위 팀, 그리고 2위 팀이 뭐 1위 팀이랑 이제 붙죠. 근데 C조는 현재 지금 좀 상황이 확정되어 있는 뭐 나라가 없긴 해요. 사실상 뭐 다 그렇긴 한데, 여긴 좀 혼돈이긴 하죠. 승점도 비슷하고 뭐 스페인, 그다음에 아르헨, 그다음에 뭐 호주, 이집트, 뭐 이 중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근데 얘네가 제일 먼저 경기를 해서 얘네가 고를 수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진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비긴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얘네가 뒤에 경기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얘네는 일단은 올라가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독일은 뭐 분석에서 계속 말했지만은 1선, 2선 라인은 괜찮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수비 멤버가 구멍이라는 거, 구대기라는 거, 뭐 직전에 경기들만 봐도 뭐 실점도 많이 유진이21님 했고, 구독 11개월 감사합니다. 대신에 뭐 1선, 2선은 괜찮죠. 뭐 퇴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사우디전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갔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코트디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사실상 운이 좋았죠. 그 브라질이 왜 퇴장인지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 한 명이 없는데도 코트디는 뭐 계속 밀어치는 아기인직 부분이 3님 구독 없었어요. 3개월 감사합니다. 좀 많이 후달린 부분이기도 했고, 만약에 11대 11 했으면은 개 처맞을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리고 코트디가 뭐 멤버 자체는 유럽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앞선에서 해결해줄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거, 뭐 그냥 어쩌다 한 골밖에 없다는 거, 뭐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중거리 능력 하나는 파워가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 부분 좋긴 하던데, 그런 거 빼고는 딱히 뭐 얘네도 잘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코트드 입장에서는 현재 뭐 비기기만 해도 진출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달려드는 축구는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고, 그다음 직전에 얘네도 퇴장 당했죠. 에보예가 퇴장 당하면서 삼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늘 또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독일은 9696PHM님 별풍선 100개 9696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반대로 이제 독일은 오늘 경기를 비기면 의미가 없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독일은 달려들 거예요. 독일은 달려들 거고. 근데 코트디가 그거를 저지할 수 있을 것 같냐? 진진님 얘네도 화팅. 9692님 알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독일이 코트디 수비 라인 정도는 충분히 뚫을만 한다고 생각해요. 1선, 2선 라인은 확실히 뭐 분데스 뛰는 친구들도 많고, 뭐 득점력도 지금 뭐 코트디보다 당연히 나온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동기부여적으로는 코트-D가 잠그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잠글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고 확실히 1선 2선 라인은 독일이 코트-D한테 꿀릴 부분도 없고 요 경기는 독일의 그래도 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다득점, 다득점도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코트-D는 잠글라고 할 생각을 하겠지만은 독일이 만만치 않다. 1선 2선은 그래도 골을 받고, 근데 골 먹히면 이제 코트-D도 뭐 달려들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독일 수비도 좋은 부분 아니죠. 1선 2선만 좋다 했지. 그래서 다득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동기부여적으로 보면은 코트-D가 잠그고 저득점이 왔겠지만은 수비 상태 보면은 저득점 못 찍겠다. 이거는 다득점. 다득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와, 일본 이겼네요, 여러분. 일본, 와, 9회 가지고 이게 9회 가서 이겼네. 일본 많이들 가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갔지만은 저는 뭐 미네가 또 막판에 와가지고 그거 그랜드슬램 쳐맞고 동점되고 또 뒤지고 해갖고 나가리 되긴 했는데, 또 일본 뭐 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본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거 이기지 않았나? 진짜 끔찍하네.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두 번째는 사우디 대 브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할게요. 사우디 대 브라질. 요거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상 브라질은 지금 4점인데 사실상 여기 오늘 붙은 팀에서 누군가 이게 올라온다. 그럼 승점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아까 말했던 C조의 1위랑 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거 생각하면은 브라질도 뭐 그냥 뭐 비기고 뭐 2위 돼서 1위 만나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C조가 지금 현재 1위가 될 친구들을 보면은 아마 스페인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죠. 뭐 물론 아르헨이 될 수도 있고 뭐 호주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스페인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1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선수 빼주고 그런 짓은 안 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직전에 또 비긴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났죠. 물론 한 명이 퇴장이 당하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 열받은 부분, 또 약간의 오심 같은 부분 생각하면은 브라질이 제대로 경기에 임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루이스가 퇴장 당하긴 했는데 뭐 어느 누가 나와도 여타 다른 팀들보다는 뭐 라인업 자체가 확실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우디는 사실상 희망이 없어요. 뭐 탈락이잖아요. 탈락.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뭐 안 뛰었던 애들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브라질이기 때문에 그냥 최정예 멤버 내갖고 한번 뭐 잡아볼라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뭐 브라질한테 개 두드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선 2선이 뭐 브라질보다 능가하는 부분도 아니고, 요 경기는 브라질의 승, 뭐 마인승 1.0 마인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브라질 승, 마인승, 오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합시다. 세 번째 잠깐만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 한국 대 온두라스. 이거 물어볼까요? 1번 한국, 2번 무, 3번 온두, 4번 오오. 아무도 말이 없기 때문에 좀 채팅 좀 쳐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추천 좀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2번 1번 4번. 한초영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초영탕님 또 감사합니다. 2번 1번. 그래도 한국이 좀 많네. 이 매치업은 오즈박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즈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 응원하는데 배당 때문에 돈 걸기 싫다는 느낌. 이 경기는 제가 그 올림픽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언급을 했던 경기다. 왜? 리우 올림픽 때 한국이 온두라스한테 1대0으로 아마 졌을 거예요. 그때 엄청난 침대 축구를 보여줬죠. 막 계속 누워있고 뭐 살짝 부딪히게만 해도 자빠져있고 그냥 대자로 누워있고 심판이 가도 안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복수심이 좀 불타오르고 있을 단계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일단 2조 현황을 보면은 한국이 직전에 루마니아 상대로 엄청난 다득점을 뽑아내면서 현재 1위로 올라왔다는 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맨 처음에 1차전 지고 나서
아주 욕을 오지게 처먹었는데 지금은 또 당당하게 1위가 돼 있다는 거. 뉴질랜드 3점 그리고 빵점, 그 다음에 루마니아도 3점에 골득실 -3. 지금 한국은 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사실상 비기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올라가면은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이 B조, 이게 B조였나? 아무튼 이 조에서 이제 붙을 팀이 A조죠. B조 맞네. A조에 이제 1위 또는 2위를 만납니다. 근데 현재 1, 2위는 아마도 일본이랑 멕시코 만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일본이 멕시코를 이기는 바람에 일본이 아마 1위를 할 가능성이 크죠. 크기 때문에 여기서 2위를 한다, 2조에서 2위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2조에서 1위를 한다, 그럼 멕시코를 만나겠죠. 근데 누구를 만나도 사실상 좀 까다롭긴 해요.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선더거부님 의미를 별풍선 100개 두기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냥 일단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멕시코나 미국이나 둘 다 그렇게 뭐 쉬운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올라가는 데 집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얘네가 뭐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선택을 못 하죠. 얘네가 먼저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A조, 일본조가 제일 마지막에 경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랑 멕시코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얘네는 그냥 일단 이겨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일본을 만나든 멕시코를 만나든 크게 뭐 얘네가 상관할 게 없어요. 시간대가 뒤에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올라놓고 보자. 이런 느낌. 그리고 둘 다 뭐 생각을 했을 때 한국도 사실상 루마니아 그 초반에 자책골 안 나왔으면은 쉽게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루마니아보다 여러 방면에서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솔직히 초반에 좀만 봐도 한국이 그래도 뭐 더 낫다는 게 많이 들었고, 공격적인 부분이나 뭐 수비적인 측면도 더 나았고, 반대로 온두라스는 진짜 힘들게 겨우 또 그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쌓아갖고 살아났죠. 뉴질랜드 골키퍼가 쇼를 해가지고 한일전 가면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국 경기가 먼저 해요. 그리고 뒤에 경기가 일본 경기라서 우리나라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고르는 거지. 걔네가 고를 수 있다면 고르는 거지. 우리나라는 먼저 경기가 끝나고 뒤에 이제 걔네의 경기를 봐야 된다는 거. 의미가 없다. 일본이 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굳이 뭐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을 알려드린 거고. 어디가 하다 말했냐. 온두라스가 뉴질랜드 그 골키퍼의 미친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게 3대 승점 3점을 또 쌓고 올라왔죠. 근데 온두라스도 득점력 자체를 보면은 득점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않은데 고질적인 수비의 부분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고. 그리고 온두라스는 이 경기를 뭐 비교도 잘하면 진출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뭐 뉴질랜드랑 루마니아가 뭐 비기고, 만약에 뭐 그래도 득점 원칙에 의해서 뭐 1대1이라도 됐다, 그럼 온두라스 올라갈 수 있는데 얘네 경기를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온두라스도 잡는 게 더 낫죠. 근데 상대가 그래도 한국 강팀이에요. 솔직히 여기에서 보면은 강팀이기 때문에 쉽사리 뭐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도 뭐 이 경기 자체를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하면서 달려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온두라스보다 꿀리는 건 없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리우 올림픽 때 그 복수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국 배당이 좀 창렬이긴 한데, 그때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한국을 주력으로 갔는데 그때 배당이 1.8이었잖아요. 지금 뭐 온두라스인데 1.4대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 승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저득점 봐야겠죠. 저득점. 일단은 온두라스가 설령 이긴다 해도 눕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번에 리우 올림픽처럼. 그리고 뭐 한국 자체도 굳이 뭐 달려들 필요도 없고, 하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국의 골 결정력 보면은 다득점 쉽게 못 간다. 직전에 뭐 한 명 퇴장당해서 그렇지. 이 경기는 뭐 한국 승의 저득점, 그리고 뭐
1점 차승.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핸디로 간다면은 핸디 무가 낫겠네요. 솔직히 한국이 직전처럼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 골 결정력 보면은 한 명이 없어서 그렇지. 그다음에 네 번째 경기 루마니아 뉴질랜드. 자, 이 경기 일단은 뉴질랜드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그거죠.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푸르지마님 별풍선 100개 프로지마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뉴질랜드 입장에서 뭐 생각을 해본다. 얘네는 급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한국이 온두라스 상대로 그 뭐 골을 넣거나 아니 뭐 비기고 있다 이렇게 뭐 경기들이 계속 이제 들려질 거 아니에요. 감독 기회나 코치 기회나 그 이제 경기 소식에 따라서 플랜이 바뀔 거다. 일단은 한국이 뭐 리드를 한다, 1대0 리드를 한다, 그럼 비기기만 해도 승점 때문에 올라가죠. 그래서 안전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국이 좀 비기고 있다면은 뉴질랜드 입장에서도 좀 달려들어야 되죠. 상대 전적에 의해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지고 있어도 달려야 되는 거고, 굳이 얘네가 뭐 초반부터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을 살살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국이랑 뭐 뉴질랜드 동시간대 경기잖아요. 동시간대 경기. 그래서 좀 이제 간을 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이제 루마니아는 지금 뭐 이겨야 돼요. 득실차가 빌리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려면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지 깎이죠. 득실차가 무승부되면 깎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루마니아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 달려들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랑 했을 때처럼 뭐 닥치고 수비를 할 가능성 크다. 그리고 루마니아 자체로 수비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는다는 거 보셨죠? 그때 뭐 우리나라 할 때도 봤고, 뭐 자살골도 넣고, 뭐 불안한 부분 계속 불안하고. 근데 둘 다 뭐 못하긴 못해요. 오지게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수비 이런 걸 제쳐놓고 골 결정력은 진짜 루마니아가 패급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고, 뉴질랜드는 그래도 뭐 우드가 아주 많은 활약을 하진 못하고 있긴 해도,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 한 방 한 방 뭐 날카로운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뉴질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연기는 뉴질랜드 프랜승을 가도록 할게요. 역배니까 프랜승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저득점 봐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 골을 넣어준다, 뭐 2골 넣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 잠깐 누우방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끌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 경기는 뉴질랜드 프랜승의 저득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요거 지우고, 다섯 번째는 이제 호주 대 이집트 요 경기 할게요. 요 경기도 이제 적어드릴게요. 스페인 4점, 그 다음에 플러스 1, 호주 3점 플러스 2, 아르헨 3점 마이너스 2, 이집트 1점 마이너스 2. 자, 일단은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 보면은 호주는 이 경기 뭐 비기기만 하면은 진출이죠. 비기기만 하면 진출이에요. 왜? 일단은 뭐 비기면 당연히 뭐 4점 되고, 이집트는 탈락이고, 못 들었으면 나중에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 가능하죠. 왜냐면 일단 얘는 떨어지죠. 그리고 아르헨이 뭐 스페인을 설령 스페인이랑 이제 비교도 골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호주는 뭐 승점이 똑같아지죠. 둘 다 비기면은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리고 스페인 이기면 당연히 뭐 비기면 4점 되고 얘는 3점이잖아요. 올라가죠. 그리고 아르헨이 이긴다 해도 아르헨이 이긴다 그러면 스페인이 골득실이 깎이겠죠. 졌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호주가 골득실에 인해서 또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호주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비기기만 해도 그러면은 또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겠죠. 그 아르헨 경기, 그리고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텐백 그걸 또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냥 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그냥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직전에 보여줬던 우주 템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이집트는 뭐 답이 없죠.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요. 솔직히 이겨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이겨놔야 된다. 근데 이집트가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아르헨전 그리고 스페인전, 물론 상대가 좀 강팀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수비만 잘해요. 수비만. 공격은 글쎄라는 생각. 그냥 주구장창 수비 뭐 전술만 좋고, 뭐 1선 2선의 움직임 그런 거는 솔직히 좀 기대가 좀 떨어진다. 뭐 한 방에 날카로운 역습 요런 것도 사실상 별로 없었다. 그냥 뭐 아르헨전 스페인전 보여주는 뭐 피라미드 수비 뭐 그런 것밖에 없었고, 근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템백은 살아있더라. 그 아르헨전 뭐 2골 넣은 거는 뭐 초반에 뭐
골 넣은 건 잘하긴 했는데 뒤에 골은 뭐 퇴장당해서 수적인 우세를 가져가면서 넣은 부분도 있고, 얘네도 뭐 잘하는 거는 수비 수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호주가 오늘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뭐 맥그리 2선 미드필더, 그 다음에 맥킨스, 에킨슨 풀백, 주전 풀백, 그 다음에 와카로 데리고 온 듀쿠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이 친구들이 못 나오죠. 그 카드 누적,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얘네가 못 나와요. 그래서 주축 3명이 못 나온다는 거, 그런 부분 솔직히 1선과 2선 라인에 담당하는 맥글이랑 그 듀크가 못 나온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얘네 둘이를 받쳐줄 수 있는 공격 라인이 더 탄탄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요 경기는 호주가 그냥 주구장창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집트의 공격도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잘하는 것도 수비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가장 뭐 이상적인 거 생각하면은 이집트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저쪽에는 주축 3명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 둘 다 생각을 했을 때 득점력이 둘 다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전력상으로 좀 더 뭐 베스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집트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 일단은 지지 않는 경기 사이드 보고 폴랑님 있고, 구독 11개월 기준점 대비 이 감사합니다. 경기는 뭐 저득점 가야겠죠. 둘 다 뭐 템백 쓰고 있는데, 그리고 호주 입장에서는 공격이 안 돼도 오늘은 잠그기만 해도 돼요. 근데 설령 이집트가 먼저 골을 넣는다 해도 이집트는 골 넣고 잠글 거예요. 직전 아르헨티나 스페인전처럼 템백, 호주가 넣는다 쳐도 템백 할 가능성 매우 높고, 이 경기는 이집트 프랜승의 저득점 볼게요. 저득점. 됐죠? 그 다음에 6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스페인 대 아르헨.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6번째. 새로 들어오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60분 폴랑님 보는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60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이 57개 57개. 추천 좀 눌러주세요. 빨리 추천 타임, 추천 좀 받고 가도록 할게요. 빨리 눌러주셔야 빨리 끝난다. 근데 시간은 아직 뭐 5시 경기인데 1시간 더 넘게 남았네. 빨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에 또 챔스도 연달아서 할 거니까 빨리 눌러주세요. 추천 누르는 속도가 거의 뭐 메가패스급이네요. 한 명씩 누르네. 한 명씩. 빨리 눌러주세요. 누를 때까지 안 한다. 빨리 눌러주세요, 여러분. 나도 질질 끌고 싶진 않지만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공짜다, 공짜. 돈 우즈짱님 드는 거 아니고 별풍선 공짜, 100개 공짜. 감사합니다. 공짜다, 여러분. 눌러주세요. 이집트 배당 하락이라고요? 원래 배당 떨어져 있었던데. 그대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스페인 대 아르헨. 자, 여기 이제 스페인 아르헨. 사실상 스페인은 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는 이제 축하 독설가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얘네저는 이제 D조, D조 1위죠. D조 1, 2, 2위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만날 친구들이 그거잖아요. 브라질 아니면은 아까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뭐 2위. 근데 솔직히 브라질이 1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1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2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도 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설령 뭐 호주가 이집트를 잡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스페인 입장에서는 브라질을 만나야 된다는 거 끔찍하죠. 끔찍하기 때문에 스페인이 그냥 어영부영 뭐 비기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없기도 하고, 스페인이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실력적인 부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비기기만 하자 이런 플랜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르헨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승점을 따야 돼요. 뭐 무승부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 설령 이집트가 호주를 잡아준다 해도 골득실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무승부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집트가 잡으면은
뭐 승점은 똑같아지는데 골득실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아레인 입장에서는 비기면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한국 분석했냐고? 네, 한국 분석했습니다. 6번째 경기죠. 나중에 못 본 거는 유튜브 가서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아레인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맞고, 스페인 입장에서는 뭐 비겨도 되긴 한데, 사실상 비기고 뭐 호주가 잡으면은 브라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겨주는 게 좋다. 아무튼 뭐 둘 다 이기는 게 좋아요. 좋다. 근데 스페인이 지금까지 뭐 호주 그리고 이집트 템백과의 경기에서 고전을 엄청 했죠. 그리고 골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멤버들은 초호화 멤버인데, 아르헨도 마찬가지. 호주한테 뭐 따이고, 그다음에 이집트한테 간간히 겨우 이겼던 부분. 네, 지금 이제 맞붙은 팀은 사실상 뭐 둘 다 뭐 템백을 쓰는 전략도 아니고, 둘 다 이제 맞붙는 형식, 맞붙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전처럼 이제 끔찍한 그런 경기력은 안 나올 매크로코스모스님 거라 구독 4개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제는 뭐 둘 다 좀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아레인도 거의 뭐 베스트에 가깝게, 완벽한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좀 소집은 했죠. 소집한 부분인데 그래도 더 베스트는 스페인이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스페인이 템백 이런 거에 고전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레인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고 템백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뭐 당연히 템백을 하면 안 되고. 대한한양님 에드벌룬 1개 조용기는 감사합니다. 맞붙는 형식이라면은 결국에는 스페인이 주도할 것 같습니다. 요연기는 스페인 승 가도록 할게요. 대한날령님 감사드리고, 네, 장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연기는 다득점 볼게요. 간만에 그래도 스페인 경기에서 3골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둘 다 맞붙는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3골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여기는 오버 볼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핸디캡은 뭐 스페인이 그래도 골 결정력이 패급까지는, 패급이라 해야 되지, 골을 못 넣으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햄무 정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되셨죠? 그리고 이제 7번째 경기 할게요. 7번째. 7번째는 이제 남아공 대 멕시코. 여기가 이제 A조죠. A조. 일본이 6점이고 골득실 2점, 멕시코 3점, 그리고 골득실 2점. 그럼 프랑스 3점에 골득실 마이너스 2, 남아공 빵점에 마이너스 2. 자, 일단은 남아공 대 멕시코. 남아공이 이 경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뭐 희망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멕시코 상대로 많은 골을 넣어야겠죠. 최소 4골 이상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4대 0으로 이길 수 있을까? 사실상 탈락에 거의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 경기 잡아야겠죠. 물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프랑스가 비기기만 해도 뭐 올라갈 수야 있긴 하겠죠. 뭐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그래도 한국이 이제 1위가 되면은 또 한국을 만나잖아요. 요조 2위가, A조 2위가 이제 한국조 뭐 1위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이겨놓고 일본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또 이기려고 할 거예요. 뭐 비긴다 이런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안 좋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한국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지금은.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그런 걸 떠나서 멕시코가 남아공한테 전혀 뭐 밀릴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아공이 그 첫 경기 일본전 잘 버티긴 했는데 진짜 개 원사이드한 경기였어요. 개 원사이드한 경기였고, 뭐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그거 이슈 있고 선수들이 훈련을 좀 못해서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긴 하긴 해요. 뭐 프랑스전 경기 보니까 막 난타전 끝에 결국엔 또 뒤지고 있고. 근데 가장 뭐 문제는 그 일본에서 보여줬던 수비도 사실상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일본의 결정력이 안 좋았을 뿐이지, 뭐 프랑스전에 바로 수비가 안 좋다는 걸 또 보여줬고, 반대로 멕시코도 일본한테 뭐 따이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비등한 경기였고, 뭐
남아공 정도면은 멕시코가 충분히 잡지 않을까. 물론 이제 멕시코가 직전에 센터백인 바스케스가 퇴장을 당했긴 했는데 걔 한 명 없어도 뭐 수비보다는 앞선에서 찍어 누를 가능성이 큰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멕시코 승을 갈게요. 멕시코 승.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이 경기는 일단 뭐 남아공 수비 보고 뭐 그리고 좀 그래도 올라온 뭐 골 득점력 생각하면은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득점보다는 오버 볼게요. 멕시코도 뭐 한 골 정도는 먹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멕시코가 더 많은 골을 넣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일본 대 프랑스. 자, 이 경기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본 대 프랑스. 일본은 사실상 비기기만 해도 뭐 1이지. 멕시코가 이긴다 해도 승점이 6점 되고 일본은 7점이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뭐 1위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기질 못한다, 진다. 그러면은 멕시코한테 1위 자리를 또 뺏기고 또 순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대량 실점하면서 지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도 뭐 그냥 비기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얘네도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 경기를 잡아야죠. 이거 뭐 비기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멕시코가 남아공한테 이길 뭐 확률도 크기도 하고 승점은 똑같지만은 뭐 그 골 득실만 봐도 마이너스 2로 무조건 이겨야 돼요. 프랑스는. 물어봐요. 뭔 말이에요, 그게? 프랑스는 뭐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뭐 바쁜 거는 이제 프랑스죠. 달려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일본은 오히려 안정감 있게 플레이하면 되죠. 비기기만 해도 1위는 뭐 확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달려들 때 허점 보일 때 일본이 바로 골 받고, 근데 그 뒤에는 또 프랑스가 또 뒤가 없으니까 또 달려들어야 되죠. 애초에 뭐 프랑스가 수비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랑 할 때도 뭐 좀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하면서도 계속적인 뭐 실점을 또 보여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를 이제 플레이를 할 때 급한 애들이 그렇게 막 성적을 잘 내는 거를 잘 본 적이 없다. 반면에 일본은 부근하게 경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바쁘게 플레이를 할 때 잔실수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전력적인 면에서도 일본이 프랑스한테 전혀 꿀릴 부분 없다. 뭐 베스트에 U23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뽀록이 많이 났죠. 분석할 때 계속 말했잖아요. 프랑스가 그냥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일본의 승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 승. 사실상 뭐 전력에서도 뒤질 부분도 없고, 그리고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일본은 뭐 느긋하게 좀 해도 되고 프랑스는 바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본 승을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이 경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뭐 일본이 잠그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프랑스의 수비를 못 믿겠다. 근데 그래도 득점력은 프랑스가 좀 있는 부분, 뭐 어부지리로 한 골 넣고 뭐 일본이 좀 더 넣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저 경기는 일본 승에 다득점 보도록 할게요. 다득점. 되셨죠? 뭐 요것도 일본이 이기면은 아주 크게는 못 이길 것 같고, 그냥 뭐 한 점 차. 최근에 뭐 경기들 다 한 점 차로 이겼는데 오늘도 한 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뭐 핸디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는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있는 챔스 경기도 같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